퍼펙트 데이즈에 등장하는 9개의 화장실들은 사실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지어진 것으로 안도 타다오를 비롯한 일본의 유명 건축가들을 섭외하여 도쿄의 새로운 이미지를 홍보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도쿄올림픽이 계속 지연되자 이 화장실들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해졌죠. 그래서 나온 결론이 유명한 영화 감독을 초청하여 화장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적임자로는 7, 80년대의 전설적인 아트 시네마 감독이었던 빈 벤더스 감독이 지목되었죠. I love Japan, and ever since I came there for the first time in the mid-70s, I felt strangely at home. Probably because of the cinema of Yasujiro Ozu, because he's my declared master and for me the most important figure in the history of cinema. 왜냐하면 빈 벤더스는 일본 영화의 거장 오즈 야스지로가 자신의 정신적인 영화 스승임을 공공연히 밝혀왔었고, 심지어는 이미 80년대 초반에 오즈 야스지로의 흔적을 찾겠다는 덕후적 열망 하나로 직접 도쿄 곳곳을 걸어다니며 도쿄가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정도로 오즈 야스지로와 도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감독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번 퍼펙트 데이즈의 주인공 이름이 히라야마인 것 또한 오즈 야스지로의 대표작 동경 이야기의 주인공 이름이 히라야마이기 때문이었으니 빈 벤더스가 갖고 있는 애정이 어느 정도인지는 짐작이 되실 겁니다. 어쨌든 빈 벤더스는 팬데믹이 한창이던 도쿄를 오랜만에 탐방하며 의뢰받은 화장실 다큐멘터리 촬영에 대한 구상을 이어나갔는데, 공중 화장실임에도 놀랄 정도로 청결을 유지해내는 현장의 노동자들을 보며 그는 다큐가 아닌 장편 영화로 이들의 이야기를 담아내야겠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획에 따라 새로운 촬영지를 추가로 물색하던 와중에 그는 도쿄의 육체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쪽 지역 오시아게를 발견했고, 그곳의 소박하고 낮은 건물들 사이로 이질적이게 튀어나온 스카이트리는 히라야마의 성격과 일상의 분위기를 구상하는 데에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새로 쓰여진 시나리오는 무려 3주 만에 완성이 되고, 촬영은 단 17일 동안만 가능한 촉박한 예상과 일정이었음에도 영화는 이토록 놀라운 모습으로 만들어졌죠. 물론 영화의 황홀에서 빠져나와 다시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히라야마라는 캐릭터는 현실에서 존재하기 힘들 정도로 빈틈이 없는 수행자의 면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토록 신비로우면서 아름다울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성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단순하면서 충만한 그의 일과 안에 사실은 모두가 원했던 삶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토록 감명을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공중 화장실을 청소한다는 건 도시에서 가장 더러운 것을 매일 마주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히라야마는 그렇게 가장 더러운 것을 대하면서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아름다움을 발견해냈습니다. 철부지 같은 그의 후배는 왜 이런 일을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냐고 투덜거리지만 남들이 업신여긴다고 해서 자신까지 업신여겨버리면 그때는 정말로 자신의 일이 업신여겨질 만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일을 소중하게 대합니다. 남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는 길바닥의 묘목도 소중하게 품어온다면 언젠가는 보라색 UV 램프를 틀어놓은 2층의 방에서 어엿한 분지로 자라날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많은 돈과 명예를 얻는 살만큼이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건 히라야마처럼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태도일 겁니다. 물론 영화 속의 어떤 이들은 청소 일을 하는 그를 업신여기기도 하지만 그는 그럴 때마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웃어 보이거나 그 상황에서조차 작은 기쁨을 발견해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청소한 화장실 바깥에서 가만히 상쾌해하는 기척을 느끼거나 무리하게 행동하는 엄마 대신 손을 흔들어주는 아이에게 똑같이 손을 들어 인사를 한다거나 누가 남겼는지도 모를 쪽지를 통해서 서로만이 알아볼 수 있는 호의를 대가 없이 교환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은 히라야마가 일상 속에서 구축해놓은 퍼펙트 데이즈의 성벽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도쿄의 화려한 스카이트리가 우뚝 솟은 공간에서 히라야마가 지켜내고 있는 가치들은 모두 낡은 것들이지만 그것들은 낡았으면서도 여전히 아름다운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기도 하죠. 영화는 스카이트리와 히라야마가 지켜내는 공간의 대비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히라야마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평온의 세계가 자꾸 침범당하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후배가 갑자기 일을 그만둬서 여유로운 일과를 보내지 못하게 됐다든가, 갑작스레 조카가 찾아와서 방을 내주는 바람에
이웃집 할머니 빗자루 소리를 알람 삼아 잠을 깨는 루틴이 깨진다든가, 동생과의 만남으로 겨우 잊고 지내던 과거를 다시 떠올리며 힘겹게 지켜낸 삶의 확신이 잠시 흔들리는 사건들을 말이죠. 영화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 히라야마의 퍼펙트 데이지에도 언제든지 균열이 생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히라야마처럼 한 채 빈틈없이 충만하게 일상을 살아내더라도 때때로 찾아오는 고통은 피할 수가 없는 삶의 부분임을 담담하게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히라야마의 퍼펙트 데이지가 완전히 붕괴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고통이란 건 누구에게나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것이니 잠시라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괜히 그림자 받기 놀이를 해보는 것. 가끔은 어떤 날이 퍼펙트하지 않더라도 그날에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찾아낸다면 그 모든 날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퍼펙트 데이지에 가까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화에는 나뭇잎 사이로 일렁이는 햇빛인 코모레비를 매일 사진으로 찍는 히라야마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날은 마음에 드는 사진이 찍히지만 또 어떤 날의 사진은 마음에 들지 않아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게 모은 사진들이 쌓여서 한 상자를 이루고 또 그런 상자들이 옷장 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 우리 인생의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영화가 말하는 퍼펙트 데이지란 아마도 그런 것일 겁니다. 정말로 매일매일이 흠없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조금은 흠이 있더라도 꾸준히 완벽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날들. 슬픔과 충만함이 공존하는 영화의 마지막을 보면서 오늘 하루 무엇을 추구하며 살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